노베이스라면 무조건 이 영상 보셔야 합니다. 장담하는데 이대로만 따라해도 지금보다 성적이 최소 2배는 빨리 오를 거예요. 편입에서 노베이스는 항상 결과가 뭐 아니면 도입니다. 성적이 매달 쭉쭉 올라서 합격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매달 성적이 똑같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왜 이럴까요? 바로 노베이스들에게 맞는 공부법을 알고 있냐 모르느냐 이 차이입니다. 노베는 뉴베 친구들과는 공부 전략과 방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오늘은 제가 노베이스가 점수가 안 오른 진짜 이유, 노베이스의 현실적인 공부법, 올바른 공부 방향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 성적이 오를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우선 노베이스 분들의 점수가 왜 안 오르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휘의 중요성을 모르는 케이스입니다. 특히 학원 다니는 친구들 중에 이런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런 친구들은 7, 8월 되면 한 반 정도가 학원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학원에 출석해서 2-3시간 수업 듣는데 어휘를 몰라서 수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진도는 나가는데 전혀 따라가질 못하는 거죠. 이후 어휘 좀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해서 자습 시간 동안 어휘를 보기 시작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복습 예습하는 걸 보고 마음이 조급해져서 다시 어휘는 뒷전으로 두고 같이 복습 예습을 합니다. 결국 어휘는 손도 못 대고 하루에 많이 해봐야 실질적으로는 한두 시간 공부한 거죠. 이 악순환이 계속되다가 점수는 안 오르고 시험은 가까워져 오고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면 3년을 투자해도 점수 절대 안 오릅니다. 편입 영어는 어휘가 7할인데 어휘도 제대로 안 잡은 상태에서 자꾸 문법, 독해, 논리를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영어에서 어휘는 뼈대입니다. 어휘가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려요. 제가 제 학생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말인데 한국어를 공부할 때 안녕하세요 혹은 사과 같은 기본적인 단어를 모르는데 고전 문학 공부가 가능할까요? 절대 못합니다. 영어를 공부하는데 어휘가 안 되어 있는 건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편입 어휘만 공부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휘의 중요성을 조금 아는데 본인 실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휘 공부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점수가 안 오르냐고요? 쉬운 단어들을 몰라서예요. 사실 편입 영어 시험에서 중등, 수능, 영단어의 비율이 70% 정도이고 편입 명단어는 30% 정도입니다. 그럼 우선순위를 먼저 중고등 영단어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냅다 바로 편입 영단어부터 파는 건 주먹구구식이고 비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을 공부하는데 방정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미적분을 억지로 공부한다고 수학 점수가 오를까요? 중고등 어휘는 수학의 더하기 빼기와 같이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먼저 공부한 뒤에 편입 어휘를 나가야 합니다. 병행을 할 거라면 처음엔 중고등 영단어 공부 90, 편입 명단어 10에서 시작해 회독을 진행할수록 편입 명단어 공부량을 늘려가는 식으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베이스 학생들이 어휘를 효과적으로 늘리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어휘만 제대로 잡아도 문법, 독해, 논리는 상당 부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일단 노베이스라면 무조건 어휘부터 잡는 걸 목표로 하세요. 기본적으로 어휘 공부는 어휘를 외운다 라기보다는 반복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단어를 봤을 때 반사적으로 이런 뜻이다 라고 느낄 수 있게끔 반복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래 방법들을 사용하여 7에서 10회독 이상을 해내는 겁니다. 그럼 먼저 정확히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얼만큼 공부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편입 영어 점수가 50점 미만이다? 무조건 어휘 공부에 최소 8시간, 가능하다면 12시간까지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8에서 12시간 너무 많은 것 같다고요? 이걸 스트레이트로 하면 당연히 깁니다. 그리고 집중력 유지도 안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3시간, 저녁 먹기 전에 2-3시간, 그리고 자기 전까지 2-3시간 이렇게 하려 하는 겁니다. 가급적 본인이 집중력이 가장 높은 시간에 반복해주세요. 다만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자기 직전엔 꼭 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시간을 정했으니 분량을 정해야겠죠. 전 사실 학생분들이 무리한 분량을 공부하려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처음 공부 시작할 때에 분량을 정해드릴 거예요. 중고등 단어는 한 달에 1회독이 가능한 분량, 편입 명단어는 2달에 1회독이 가능한 분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고등, 편입 명단어 책 모두 대의별로 분량이 나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모두 60대의 분량이라면 중고등 영단어는 하루에 2대씩 진도를 나가고 편입 명단어는 하루에 1데이씩 진도를 나가는 거죠. 딱 이렇게 2달만 해도 최소 20점은 오를 거예요. 이제 분량과 공부 시간을 정했으니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일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회독 방법입니다. 저희는 회독과 방법을 집중해서 할 예정인데요. 기본적으로 회독을 진행할 땐 책의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쭉 공부를 하시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공부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물론 그렇게 공부하셔도 되지만 효율적으로 단어를 암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하셨다면 이번엔 반대로 끝부분에서 시작해서 첫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에 5데이씩 공부해서 총 60대1을 공부한다면 1에서 5, 6에서 10 이런 식으로 56부터 60까지 끝났으면 60에서 56, 55에서 51 이런 식으로 5에서 1 이렇게 2회독을 하는 겁니다. 반복은 간단합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이전 일주일치를 매일 복습하는 겁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주일치가 아니라 이전 분량 모두를 공부하는 게 더 좋은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긴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6회독부터는 일주일치가 아니라 이전 분량을 모두 공부하시면 됩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 보이나요? 안 그렇습니다. 이 분량이 생각보다 적다는 걸 지금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하루의 마지막에 단어 공부를 할 때 스스로 시험을 보면서 공부를 할 겁니다. 퀴즈렛과 같이 단어 뜻을 넣으면 시험을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활용해서 매일 공부 범위에 대한 시험을 보고 틀린 단어를 오답노트에 필기해서 다음 날에 공부를 하는 거죠. 즉, 총 분량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틀린 단어들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양이 생각보다 적은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아까 말했던 자기 직전에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 건데요. 사람이 학습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읽기 외에도 쓰기, 듣기, 말하기 등으로 단어를 여러 감각을 통해 학습을 했을 때 더 기억이 잘 나는데요. 여기에 여러 뇌과학자들이 증명한 수면 학습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기 전 공부 루틴은 다음과 같아요. 시험 보고 오답노트를 필기하는 과정에서 읽고 쓰기를 완료하고 이 오답노트를 소리내어 읽어 읽기 듣기를 완료합니다. 그 직후에 자면 이 단어들이 자는 도중에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당 단어들을 복습하는 과정을 통해 한 번 더 공부하는 거죠. 이 공부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문법, 독해, 논리 파트를 공부하지 않아도 60점대까지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문법, 독해, 논리 파트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휘만으로 60점대가 안 나온다면 다른 파트들은 공부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파트들을 공부해봤자 어차피 어휘에서 막혀 다시 어휘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보단 어휘를 초반에 확실하게 잡고 그 이후에 다른 파트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방법을 다 알려준다고 해도 노비스 분들은 공부를 했던 경험이 적습니다. 공부 습관조차 잡혀있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학원과 인강을 추천드리지 않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강은 강제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노비스한테는 전혀 맞지 않고요. 학원을 다니면 강제성이 생기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학원 커리큘럼은 이미 상위권 학생들에게 최적화돼 있지 노비스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학원에서도 자습 시간을 어느 정도 부여하지만 이 시간을 밀도 있게 보내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노비스 학생들은 학원에서 다 같이 공부하는 것보다 선생님의 1대1 밀착 관리를 받으면서 개인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1대1 과외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학생들마다 공부할 수 있는 총 시간과 페이스가 다르다 보니 내 수준과 상황에 맞는 커리큘럼을 짜서 공부해야만 합니다. 또한 학원과 인강보다 훨씬 빠르게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어 노베 학생들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빠르게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도 내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주세요. 현재 상황 들어보고 공부 방향성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